프로젝트 나만 믿고 따라와 2부 시작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정수 전문가님, 김형일 전문가님과 함께하고요. 2부도 저희 조금 더 빠르게 종목 진단, 스피드 진단 달려가 보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께서는 궁금한 종목 많이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바로 남겨주시면 되거든요. 네, 유튜브에서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셔서요. 네, 채팅창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되고요. 전화가 더 빠를 수 있습니다. 02-325-8200, 02-325-82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지금 바로 남겨주세요. 우리 쉬는 시간에도 채팅창에서는 많은 분들이 또 다 이야기를 나누고 계시더라고요. 일단, 아리훈님께서 오늘도 늦었네요. 출석 체크할게요. 라고 하시면서 인사 반갑습니다. 나눠주셨고요. 네. 장영심 님도 오셨습니다. 만년필님과 또 행복샤랄라님, 2부도 잘 볼게요. 라고 인사 나눠주셨고, 우리 최장군님 오늘 계속해서 저희에 대한 응원의 댓글을 많이 남겨주고 계시는데, 앞서 보니까 사고 당하셔서 지금 다치셨다는 댓글을 아이고. 본 것 같은데 네. 빠르게 또 회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는 최장군님 수익도 계속해서 잘 챙겨가시기를 바랄게요. 사계절님께서도 종목 남겨주셔서요. 저희 계속해서 종목 이야기 빠르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서 예고를 해드린 대로 2부 첫 번째 종목입니다. 특별 진단 이어갈 텐데요. 금호석유 살펴봐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자, 5515님께서 문의 주신 종목이고요. 금호석유 14만 원의 비중은 30%십니다. 일단 금호석유가 오늘도 3.8% 정도 하락을 했죠. 네. 금호석유화학이 지금 차트를 보셔도 아시겠지만 굉장히 오랫동안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12만 9,90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현재 시청자님께서는 한 7% 정도 손실을 보고 계신 구간이고 얼마 전에 이제 지난주에 발표한 실적에서도 역시나 실적이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구간이에요. 저희 쉬는 시간 동안 용석 앵커님이 그러셨잖아요. 금호석유는 아직도 이 모양이네. 네, 제가 한 30만 원대에서 아, 예전에 진짜요? 한창 좋을 때 샀다가 그러셨구나. 네, 손실을 좀 많이 보고 크게 좀 매도를 당하셨겠는데.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봤거든요. 근데 아직도 이러네요. 그러니까요. 자, 지금 시청자님께서도 아마 최근에 이제 들어가셨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또 주가가 계속 내려가니까 좀 걱정되실 것 같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분께서는 이 종목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투자 의견부터 바로 들어볼게요. 자, 김정수 전문가님, 금호석유 팔까요? 가져갈까요? 저는 매도 의견 들었습니다. 매도하겠습니다. 김영일 전문가님의 의견은 어떠세요? 저도 매도 의견입니다. 두 분 다 매도네요. 자, 그러면 손실을 좀 줄여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지 체크를 해봐야 되겠네요. 자, 김정수 전문가님, 금호석유 매도 사인 주셨습니다. 자세한 설명과 함께 우리 투자 전략까지 바로 이야기 나눌게요.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너무 많지 않나요? 그러면은 이제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시장에서 가장 유동성. 중요한 거? 아까 인플레? 말씀드렸으니까. 네, 저는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주식시장을 판단을 하면 우리가 앞서 CPI 지표도 이야기했었고, 그쵸. 예. 그리고 또 실적 발표했잖아요. 실적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뭐 기관이나 외국인 수급이 될 수도 있고, 네. 또 어떤 사람은 환율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리고 불특정 다수가 이 방송을 보고 또 불특정 다수가 판단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은 매수하는 사람하고 매도하는 사람하고 부딪히는 건데, 여기서 뭔가 매수하는 사람이 이길 거야, 매도하는 사람이 이길 거야 라고 판단을 하려면 어떠한 그거를 관철시키는 핵심이 무게중심이 이동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뭘 거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12만 9,900원이라는 가격을 기준으로 난 사야 돼, 아니야 팔아야 돼, 매수하는 사람하고 매도하는 사람하고 부딪힐 거 아니에요. 그럼 매수하는 사람들은 매수하는 근거를 댈 거고, 네. 매도하는 사람들은 매도하는 근거를 댈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결판이 되겠죠. 그러면 그 결판을 짓는데 딱 심판 역할을 하는 그 키워드가 뭘 것 같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아우르는. 조금 더 쉽게 예를 들어볼까요? 어렵습니다. 네. 08년도에 리먼 사태가 터졌어요. 네. 그죠? 08년도에 리먼 사태가 터졌어요. 자, 그래서 신한지주를 사야 될 것 같아요. 많이 빠진 것 같아. 한 30% 빠졌어요. 사시겠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리먼이라는 키워드가 딱 등장했는데, 야, 리먼 사태 터졌는데 뭔 주식을 사. 네. 네. 그런 거. 거시. 그렇죠. 그러니까 경기 어떤 하나의 침체. 키워드를 딱 던지면 네. 토를 못 따는 그 키워드가 나오면
그게 그 기업을 판단하는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 1000명 있으면 1000명한테 어떤 키워드 하나 딱 던지면 토를 못 따라야 돼요. 공부를 잘하건 못하건 뭐 어디 잘 살건 그랬을 때 그거는 진짜 키워드일 가능성이라고 저는 보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금호석이라는 기업을 판단을 하려면 실적이 상대적으로 선방을 했는데 그죠? 실적을 상대적으로 선방했으면 가져가야 되는 건가? 근데 왜 빠졌지? 맞아요. 그러면은 오늘 빠지면 내일 또 오르나? 오를 수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겠지? 그럼 이거 가지고 이런 기업을 어떻게 판단하냐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뭐 재무제표도 분석을 할 거고 기술 분석도 하겠죠. 근데 저는 그런 걸 다 치워버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 됐고, 지금 돈 없어, 시장에. 너 금호석유 살래? LG화학 살래? LG화학 사죠. 너 LG화학 살래? LG 에너지 솔루션 살래? LG 에너지 솔루션 사지. 너 삼성전자 살래? 애플 살래? 애플 사지. 돈이 줄어들잖아요. 100이라는 유동성이 50으로 줄어들면 장사 없어요. 3등, 4등들은 1등한테 해야 되는 거지. 똘똘한 한 채 가지려고 한다니까요. 세상 이치가. 그런 관점으로 금호석유를 팔아보면 지금 실적을 얘기해서는 안 된다. 경쟁에서 밀리고 있는 거다. 그래서 금호석유를 살 거라면 롯데케미칼을 살려고 할 거고 롯데케미칼을 살려고 한다면은 LG화학을 살려고 할 거고 LG화학을 살려고 한다면은 배터리를 살려고 하겠죠. 그래서 금호석유라는 주식이 만약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조정이 나왔는데 배터리가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나 뭐 삼성 SDI나 뭐 LNF 이런 주식들 있잖아요. 잘 나갔던 주식들이 코스모신 이런 애들 가격 조정 하나도 안 나왔어. 위에 버텨 있어요.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조금 더 가져가도 돼요. 근데 빠졌잖아요. 강남 주식들이 빠졌잖아. 얘도 빠졌고 뭘 사야 돼요? 강남으로 가야지. 그래서 제가 매도 의견을 드린 거는 이 주식에 대한 매도 의견보다 네. 어차피 같은 돈이라면 회복이 빠른 쪽으로 가는 게 현명하죠. 그래서 배터리가 원하는 가격 조정이 나왔으니 같은 돈이라면 배터리로 이동을 해서 회복 속도를 빨리 나올 수 있는 게 훨씬 더 낫다. 거기는 이익의 질도 좋았고 체질 개선도 됐으니까. 그래서 매도 의견을 드린 거지. 이 기업에 대해서 실적 코멘트를 하고 싶어서 던진 건 아니에요. 이 유동성이라는 키워드가 만약에 증가였다. 돈이 늘어난다. 그러면 이런 의견 안 드려요. 돈이 줄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의견 드리는 거지. 제 의견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바로 매도를 할까요? 저는 바로 매도해서 매도가 배터리 되고. 양극재 쪽으로 종목들 찾아 의견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금호석유에 대해서 지금 시장의 상황과 함께 그러면서 시장의 이제 관심이라든지 그 선호도에 따라서 조금 더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내일장에 바로 매도 사인 전해드렸습니다. 이 종목보다는 배터리 양극재로 종목 교체 의견도 함께 전해드렸네요. 자, 그러면 김영희 전문가님의 의견도 들어봐야 되는데 역시나 매도에 대한 시그널 주셨어요. 어떤 이유일까요? 일단 최근에 이제 워렌 버핏 형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쉽게 돈 벌던 시기는 끝났다. 이게 이제 뭐냐면 쉽게 돈 벌던 시기가 있었나라고 생각을 맞아. 하실 한 수가 번도 있어요. 그런 적 네. 한 번도 그런 적 네, 그렇죠. 그런데 사실 있었죠. 원래 주식시장에 한 10년에 한 번씩은 그런 호황기가 오고 코로나 네, 때. 코로나 끝나고 나서 지수가 코스피가 3,000을 가버리는 1,500에서 3,000을 갔으니까 어마어마한 기염을 토했던 시기가 있었고 그때 당시에 이제 뭘 사든 다 수익이 나버리는 그야말로 불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 워렌 버핏 형님이 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신 거냐. 결국에는 돈 쉽게 벌던 시기가 끝났다라고 하는 건 이제 시장의 유동성이 많이 축소가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엔 뭐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느냐. 경기 침체가 이제 계속적으로 좀 장기적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들이 커지고 있다. 그러면서 시장의 유동성이 많이 줄어든다라고 저는 해석이 되거든요. 그러면 시장의 유동성이 해소되고 이제 어느 정도 시장 유동성이 부족해진다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주식이 올라가려면 매력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 매력도다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앞으로 돈을 잘 벌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이제 근본적인 믿음이거든요. 기대감이고. 네. 그러면 저는 올해는 웬만하면 전방 산업 쪽은 쳐다보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 올해가 경기 침체잖아요. 경기 침체고 경기 침체 구간에는 전방 산업들이 전체적으로 돈을 벌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예전에 잘 벌었던 것만큼. 그러면서 올해 이제 성장률, GDP 성장률이 지금 계속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전방 산업군들이 회복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물론 개선에 대한 기대감은 있겠지만 예전만큼의 어떤 기대감이 폭발했었던 구간은 나타나기 어려울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올해 내내 계속해서 돌 수밖에 없는 것들은 앞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고 돈을 많이 벌 것 같은 산업 쪽에 돈이 몰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금호석유는 그쪽에 속하느냐? 전방 산업군에 속한다라고 봐야겠죠. 이번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70% 넘게 하락한 영업이익을 나타냈거든요. 결국에는 경기 침체에 대한 압박을 그대로 다 받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가스, 석유 관련주들이 한 차례 반응이 나왔었어요. 왜냐하면 LNG 관련해서 이제 LNG가 도매 시장 민간에 이제 풀린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반응이 있었는데 GSE나 대성에너지 같은 가스 관련주들 움직였었고요. 그 다음에 뭐 흥그석유라든지 중앙에너비스 같은 석유 관련주들도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금요석유는 아예 반응이 없었죠. 지금 현재 그쪽에서도 전혀 매력도가 없다라고 느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금호석유는 결국에는 이제 전방산업 살아나고 경기 침체 회복되면서 실적이 개선이 되어야 되는 건데 그게 언제쯤인가라는 거죠. 올해 경기 침체 이야기는 계속 이어질 거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금호석유는 결국 저는 올해에는 매력도를 느끼기가 힘든 종목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 금호석유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 매수를 하기에도 갖고 가기에도 저는 의미가 없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리할 수 있을 때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금호석유는 저는 굳이 더 볼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금호석유는 현재가에서 바로 정리를 하셔서 5월달, 6월달이면 이제 슬슬 반도체 재고 기대감이 어느 정도 이제 재고가 좀 이제 어느 정도 줄어든다. 그러면서 업황 회복 기대감이 슬슬 나타날 시기고요. 디스플레이 쪽도 이제 하반기 들어서면서 실적 회복 기대감 나타날 시기고요. 로봇도 지금 현재 정책발 기대감이 나타날 시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 하락을 멈췄다 혹은 어느 정도 이제 하락을 어느 정도 반영을 했다라고 했을 때에는 앞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군들 준비를 잘해야 되는 시기거든요. 저는 차라리 금호석유 매도해서 지금 현재 5월, 6월 달에 돌 수 있는 종목 쪽으로 교체를 하는 게 오히려 훨씬 수익 만회가 빠를 거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금호석유는 반등도 웬만하면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냥 바로 현재가 매도하셔서 다음 종목으로 교체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쉽게 돈 버는 시기는 끝났다. 워렌 버핏의 말도 인용을 하셨는데요. 경기 침체에 대한 압박을 바로 받는 종목이다 말씀 주셨습니다. 내 현재가에서 바로 매도하고 종목 교체 의견으로 말씀 주셨네요. 네. 자, 가격 전략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봐야 되겠죠. 자, 두 분 모두 매도 사인 주셨습니다. 매도하고 종목 교체 의견이고요. 두 분 다 내일장에서 바로 매도하기를 추천해 드렸어요. 종목 교체, 우리 김정수 전문가님께서는 2차 전지 양극재에 대한 시그널 주셨고, 김영일 전문가님께서도 반도체나 로봇 이쪽에 대해서 또 조언을 드렸거든요. 잠시 후 히든카드 통해서 어떤 종목으로 갈아탈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호석유 손실 키우지 말고 바로 빠져나오세요. 네. 자, 이어서 스피드 종목 진단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 매수 문의를 주셨습니다. 한나송님께서 매수 문의 주셨고요. 자, LNF입니다. 김정수 전문가님이 사도 된다는 가격이 왔는데 네. 매수 가능할까요? 부탁드려요. 말씀 주셨습니다. 김정수 전문가님, 바로 좀 말씀 좀 주시죠. 네, 요거는 그 시청자님이 그렇게 쓰셨으니까 제가 답변을 좀 드리자면 저는 이제 분할 매수 들어가야 된다라는 의견인데요. 네. LNF를 제가 방송에서 제일 먼저 추천드렸을 때 가격대가 17만 원대였어요. 네. 이게 올해 1월 달이구나. 올해 1월 달인데, 네, 요때 기다렸다 산 거예요. 요때도 이제 기다렸다 드린 겁니다. 그때가 25만 원에서 17만 원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추천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3, 4개월 동안 계속 기다렸던 거지. 네. 그리고 그 전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삼성 SDI하고 포스코 퓨처엠 추천드렸다가 그 시세 터지고 나서 이제 요 종목이 와서 추천드렸다가 여기 한 42만 원대 제가 여러분한테 제시했던 가격대가 있어요. 25만 원 깨질 때를 기다리자가 제 전략이었어요. 따라가지 말고. 그래서 이제 이런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이 프로그램만 나가는 게 아니라 뭐 마감의 정석도 있을 거고 명인들의 복귀에서도 제가 하잖아요. 근데 그거 다 정리되어 있을걸요? 25만 원 깨지면 얼마 정도에서 사면 된다라고 제가 써놨냐면 23만 원하고 21만 원 사이에서 분할 매수 의견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가격대 찾아보면 아마 다 있을 겁니다. 한 달 전부터 찾아보면 이게 다 녹화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제시해 드리는 거는
23만 원대에서 한 21만 원 선 정도는 저는 이제 사기 시작해야 된다라는 게 제 의견인 거고, 요게 뭐 딱 저점이 될지 아니면은 뭐 중간에 튈지는 모르죠. 근데 그냥 분할 매수 해버리면 되지 않을까요? 평균 단가 딱 계산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제 요 가격에 다가올수록 이제 오늘도 뭐 추천 종목 저는 배터리 양극재 가져왔거든요. 네. 이것도 또 기다렸다가 되게 이제 추천드리는 건데, 그래서 LNF는 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이유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요거를 이제 어떻게 이야기를 해주고 싶냐면, 혹시 뭐더라? 직거래 해본 적 있어요? 직거래? 뭐 어떤 당근합니다. 네? 당근. 당근. 네. 뭐 그것도 괜찮겠네. 중간에 유통 마진이 없으면 네. 싸게 거래하잖아요. 수수료가 그렇죠. 사라지잖아요. 네. 그게 LNF예요 지금. 바로 공급을 그렇죠. 하는구나. LNF가 양극재를 니켈, 코발트, 망가, NCM으로 만들 때는 네. 테슬라한테 바로 공급을 안 하고 중간에 LG 에너지 솔루션 통해서 공급했어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좀 마진이 떨어지겠죠. 그러다가 지금은 어떤 구조로 바뀌었냐면 NCM에 니켈, 코발트, 망간 직거래. 그러면은 뭐가 좋아질까요? OPM이 좋아지겠죠. 그러면 이건 구조적으로 좋아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자리를 밸류로 환산하면 21에서 23 정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21에서 23 정도는 이게 딱 그 가격으로 생각하지 말고 융통성 있게 하시면 되잖아요. 뭐 23만 2천 원, 그 제가 저점 어떻게 합니까? 근데 요 정도 오면은 평균 단가를 한 요 정도 형성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지. 그래서 저는 저 가격대에선 저는 분할 매수 의견이다. 그래서 이제 에코프로, LNF뿐만 아니라 배터리 관련된 주식들, 양극재 관련된 업체들이 이제 급락하게 되면 조정이 나오면은 저는 이제 네. 매도 의견 못 드리고 저는 이제 반대로 매수 의견만 드릴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배워야 산다에서도 저 배터리 추천하고 왔는데. 다시 보기 하시면 되겠네요. 네, 네, 네. 네. 추천합니다. 자, 25만 원대 깨지기를 기다렸다가 문의를 주신 것 같습니다. 23만 원에서 21만 원 사이에서 분할 매수 의견 주셨으니까요. 네,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매수 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김정수 전문가님의 이제 강의를 잘 들으셨던 우리 구레그레 고래님께서 날짜까지 확실하게 지금 짚어주셨거든요. 네. 3월 22일에 22만 원 아래에서 매수하라라고 말씀하신 그 기록이 있다고 하네요. 저 평균 단가를 맞춘다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시면서 분할 매수로 잘 챙겨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두 분과 함께 종목 진단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2부에도 종목에 대한 이야기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채팅창 들어오시고 전화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전화 상담 우리 토비가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으니까 02325-8200번 이용해 주시고요. 채팅창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그리고 매수 문의까지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 이제 다음 종목 이야기 나눠야죠. 사조시푸드 한번 살펴볼까요? 장영심 님께서 남겨주셨네요. 매수가가 6,060원이고요. 비중 10% 가지고 계십니다. 언제쯤 매도해야 하는 건지 진단 부탁드려요 라고 하셨는데, 사조시푸드가 올해 초에 이제 좀 상승세가 나왔을 때 최고가가 6,020원이더라고요. 그럼 시청자님께서는 조금 더 이전에 매수를 하신 거거든요. 좀 오랫동안 이 종목으로 지금 답답하셨고 6,020원 왔을 때 그래도 좀 팔았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 이후에 사조시푸드 주가는 조금은 답답합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아마 최근에 이쪽 종목들 매수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좀 많으셨을 네,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최근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시장 하락에 대해서 반응하는 종목들이 잘 올라왔거든요. 뭐 예를 들면 최근에 설탕이 어마무시했죠. 설탕 맞죠. 인플레에 따라서 이제 뭐 네. 설탕 관련주들, 뭐 대한제당이나 뭐 삼양사 이런 종목들도 많이 올라왔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가스, 뭐 그 다음에 뭐 히토류 다 마찬가지입니다. 시장 하락에 따라서 반응을 하는 종목들인데, 그러면 이제 이 종목들을 매매를 할 때에는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시장의 흐름에 맞추어서 갈 때 잘 따라 타고 빠질 때 잘 빠져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빠질 때 잘못 빠지면은 이처럼 이제 길게 물려가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또 뭐 우크라이나 관련된 이슈 나오면 또 다시 한번 또 뛰어 올랐다가 뭐 이런 식의 이제 이 계속해서 매매 패턴이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웬만하면 이 히토류나 혹은 뭐 가스, 뭐 그다음에 식품 이러한 종목들 접근하실 때 굉장히 이제 잘 올라타야 되는데, 트레이딩에 자신 없으신 분들은 웬만하면 하지 마셔라 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조시푸드도 똑같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최근에 이제 이 식품 인플레에 대한 우려감이 다시 뛰어 올랐죠. 4월 달에 이 식품 물가가 다시 올라가면서 다시 이제 이쪽에 매기가 형성이 된 거고, 특히나 설탕이 1월 달 대비해서 27% 올랐다, 가격이. 그래서 이제 대한제당이
크게 올라간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흐름이 이제 식품주 쪽에 전반적으로 다 돌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CJ 시푸드나 혹은 이제 사주 시푸드에 돌았고, 그 다음에 최근에 또 이제 일본이 오염수 방류한다라고 또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관련해서도 이제 매기를 받은 것 같은데, 그러면 결국에는 기업이 좋아서 주목을 받은 게 아니라 지금은 완전히 이슈에 의해서 반응을 받은 거잖아요. 그럼 대장주가 무엇이냐? CJ 시푸드입니다. CJ 시푸드고, CJ 시푸드가 그나마 반응이 크게 나왔는데, 사주 시푸드는 지금 거래량이 오늘 4억이 채 안 돼요. 그리고 최근에 거래량을 보게 되면 완전히 죽어 있죠. 최근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에 관해서 수혜를 전혀 못 받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보게 되면 월요일 날에 찔끔 상승이 나왔는데 결국에는 찔끔 상승 나온 것도 바로 그날 다 털어버렸죠. 물량이 다 나왔기 때문에 지금 사주 시푸드는 힘을 강하게 받고 상승이 나올 만한 원동력이 많이 부재한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냐? 웬만하면 종목 정리 쪽으로 방향성을 잡고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121선이 약 한 5,150원 구간이거든요. 이 구간을 이탈하거나 혹은 약 한 5,700원 정도 구간까지 반등이 나온다. 그럼 저는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종목을 길게 늘려서 보게 되면 결론적으로 5,700원 구간에 굉장히 또 강한 매물대가 형성되어 있죠. 이 정도의 거래량은 나와 주어야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뜻이 되는데, 과연 이제 이 수산물이 추가적으로 시장에서 얼마나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은 조금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대장주인 CJ 시푸드가 아직 수급이 안 죽었거든요. 그래서 한 차례 정도는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저는 5,700원까지만 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고, 만약에 이 종목을 지금 정리 가능하시다라고 하면 저는 지금 정리하셔도 무방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너무 관심도가 죽어있기 때문에 아마 후발주자로 움직인다라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강한 움직임을 보여주기는 힘들 거거든요. 때문에 저는 사조 시푸드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매력도가 많이 떨어지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만약에 지금 정리가 가능하시다라고 하시면 바로 종목 교체 진행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크게 움직임이 없었다라는 것이 주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앞으로 기대할 만한 모멘텀도 지금은 뚜렷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매도에 대한 타이밍을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5,150원 이탈하면, 그리고 5,700원 반등 시 매도 사인이고요. 혹시 가능하시다면 내일장에서 바로 종목 교체도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바로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호텔 신라고요. 네, 매수가 비중은요? 네, 매수가가 92,000원이고 비중은 10%입니다. 아, 네, 92,000원. 네. 좀 한 2년 가까이 좀 기다리신 것 같아요. 오랫동안 좀 고생을 하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예, 맞습니다. 네, 이게 또 작년 말부터 오를라 하니까 또 떨어지고 오를라 하니까 떨어지고 있죠. 예, 네, 그렇습니다. 좀 예, 예. 답답하실 것 같아요. 자, 어떤 점이 좀 가장 궁금하실까요? 아, 제가 제 호텔 신라가 지금 조금 지금 밑에서 빠졌을 때 네. 제가 이게 한 10% 정도 되니까 10%만 더 비중을 실어가지고 좀 단가를 낮춰서 팔으면 지금 이 시점에 지금 사서 단가를 좀 낮추면 어떨까 하고 한번 여쭤보려고요. 네, 추가 매수로 단가를 낮추면 어떨까 가장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예, 네, 예. 자, 바로 김정수 전문가님 연결해 드릴게요. 예.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호텔 신라는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이게 만약에 추가 매수하실 때 시청자님. 아, 예, 지금 제가 이게 저참에 89,000원까지 올라왔다 도로 빠졌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92,000원 정도 샀는데 그게 그때까지 자꾸 지루해서 본전만 들면 팔고 싶은데 네네. 이게 그때까지 올라갈지도 잘 모르겠고, 만약에 단가를 조금 낮추면 더 빨리 팔 수 있을까, 아니면 그냥 갖고 있어야 할지, 단가를 좀 낮춰서 지금 시점에서 매수를 해서 좀 단가를 낮춰야 할지, 그게 조금 궁금합니다. 네. 저는 추가 매수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네. 근데 추가 매수 하려면 이보단 조금 더 떨어질 때 해야 할까요? 아니면 내일이라도 해야 할까요? 2355일 때 하세요. 지수. 예? 종합주가 지수 2355일 때 호텔 신라 지금 81,300원이잖아요. 92,000원 정도 되잖아요. 예, 예. 호텔 신라는 지수랑 같이 타이밍을 잡으세요. 지수.
그러니까 그러면- 추가 매수의 목적이 뭐예요? 평균 단가를 낮추는 거잖아요. 예, 예. 평균 단가를 낮춰서 수익 매도하고 싶은 거잖아요. 높게 샀으니까. 예, 그렇죠. 92,000원을 높게 샀으니까 추가 매수의 목적 자체가 평균 단가를 낮추려고 하는 건데 네. 지금 81,000원에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하게 되면은 이 주식이 한 86,000원, 7,000원 선 정도? 그 가격에 매도를 해야 본전인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면은 의미가 없죠. 이 주식이 그러면은 만약에 86,000원, 7,000원 오면 이 주식 그러면 신고가를 향해서 가는 주식인데 아,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예. 이 주식은 물을 타지 않더라도 신고가가 나올 수 있는 가격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87,8,000원이 나오면. 아, 예. 그래서 올라갔었을 때는 별로 대응 안 하셔도 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내가 예. 가지고 있는 단가가 2년 이상 들고 있다 보니까 예. 너무 고생을 했잖아요. 그리고 예. 시장이 약했던 이유는 다 아시잖아요. 코로나의 영향도 있었고 그다음에 그 경기 침체에 대한 영향도 있었고 면세점과 관련된 악재들도 되게 많았었잖아요. 예, 예. 근데 호텔신라는 제가 맨 처음에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얘는 추가 매수해도 됩니다라는 답을 먼저 얘기했잖아요. 네. 왜 그랬냐면 삼성이잖아요. 네. 다른 면세점은 망해도 호텔신라는 안 망해요. 이분희 회장이 가지고 있는 삼성 지분 때문에. 네. 다른 데선 돈 못 빌려도 이분희 회장이 가지고 있는 삼성 지분 때문에 돈 쉽게 조달이 돼요. 이게 되게 네. 중요해요. 예, 예. 투자를 할 때는. 그러니까 뒷배가 누가 있느냐. 다 망하는데 뒤에 워렌 버핏 형님이 돈 딱 대줘? 이거 괜찮은 거야. 쿠팡 뒤에 누가 있었어요? 손정희 씨가 있었잖아요. 예.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호텔신라는 추가 매수 당연히 되는 거예요. 근데 잘 사자. 근데 잘 사는 기준이 제가 제시해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애초에 높은 가격에 사셨으니까 이번에는 지수랑 같이 타이밍을 한번 잡아보셔라. 지금 종합주가 지수가 2,500에서 왔다 갔다 해요. 네. 2,500에서 왔다 갔다 하면 2,700, 800 갈 거다라고 생각하고 추가 매수하는 거예요. 네. 근데 경기 회복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비효율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많이 가봤자 한 2,600대 초중반이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럴 바에는 아싸리 코스피 지수 2,350 할 때 지르는 거예요. 예. 호텔에서 얼마가 됐든 간에. 예. 그러면 2년 동안의 그 고생은 빨간색 반짝반짝하는 계좌의 빨간색으로 저는 전환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호텔신라는 그거 해낼 수 있어요. 2기업 정도는 턴어라운드가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예. 그래서 추가 매수 전 찬성. 예. 근데 뭐랑 같이 잡자? 지수랑. 예. 아시겠죠? 가격 예. 이 종목을 잡지 마세요. 지수랑 예. 같이 타이밍을 잡으세요. 2,350. 예. 네. 예. 네. 네.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화이팅입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자, 저희 다음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채팅창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종목도 많이 남겨주시고 아직 시간 충분히 남아 있거든요. 궁금한 내용과 함께 또 전화 상담도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02-325-8200번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은요. 유튜브에서 비온라인님께서 한국가스공사 남겨주셨어요. 매수가 28,350원에 비중 20%. 자, 오늘 1% 정도 하락을 했고요. 아주 큰 손실은 아니지만 이 손실이나 현재 주가 흐름이 많이 답답하신 것 같아요. 손절을 해야 되는지 고민하고 계시거든요. 앞서서 김영일 전문가님께서 다른 종목들 이제 진단을 하시면서도 가스에 대한 이야기, 가스 섹터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나눠주셨는데 한국가스공사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볼게요. 이 종목은 어떨까요? 한국가스공사가 이제 지금 원래 주가의 반응이 나왔었던 이슈가 이제 네. 가스요금 인상에 대한 부분이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내일 이제 국회에서 무슨 회의가 열리냐면 전기요금 2분기 인상할 거냐 말 거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전기요금이 이제 올해 13원 올렸거든요. 요것도 이제 역대급 인상 분위기는 한데 한전이 지금 적자가 계속 커지고 있고 이거를 이제 어떻게 막고 있냐면 이제 한전채 발행해가지고 돌려막기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이제 한 8원 정도는 더 올려야지 지금 현재 적자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내일 한 7원 정도 이제 인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의 사실상 확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한국가스공사도 내일 실적 나오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작년 말까지 미수금이 한 8조 원 정도였는데 이번 실적 발표하면서 11조 원 정도까지 늘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상 자본 잠식이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가스요금 인상을 최근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미수금이 어마어마하게 커졌다. 지금 전혀 이제 정상적인 영업 흐름이 이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스요금을 더 올리기는 해야 되는데 사실 이번에 가스요금 올리기에는 여당 쪽에서 조금 부담스럽죠. 왜냐하면 전기요금 인상하는 것도 사실 아마 비난의 목소리가 많을 겁니다, 이번에. 그런데 여기서 또 가스요금까지 또 올린다? 그러면 아마 비난에 대한 이야기도 좀 많이 나올 수가 있어서 아마 가스요금까지 인상하는 이야기는 조금 이제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 결국에는 이번 실적 발표를 하는데 미수금이 더 커진다라는 이제 우려감이 더 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바로 종목 교체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간에서 이제 한국가스공사가 올라오려면 결국에는 이제 시장에서 주목받을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나와 주어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이 가스 관련주들이 상승이 나왔었던 거는 LNG 도매 이제 민간 시장이 이제 어느 정도 풀린다라는 거였잖아요. 한국가스공사가 LNG를 독점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민간이 풀린다라고 하는 거는 한국가스공사에는 호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종합을 해봤을 때 한국가스공사가 상승이 나올 만한 여력이 지금은 딱히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일 실적 발표를 하게 되면 오히려 하락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저는 한국가스공사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 크게 매력도가 없다라고 한다면 상승이 나올 만한 매력도가 없다라고 한다면 굳이 들고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가에서 정리하셔서 저는 바로 다른 종목, 뭐 이제 지금 시장에서 곧 단기적으로 주도를 할 수 있는 종목 쪽으로 교체를 하는 게 훨씬 수익적인 측면에서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한국가스공사 호재가 잘 보이지 않고요. 실적도 불안 요소입니다. 따라서 매도하고 종목 교체 의견 드렸으니까요. 참고하세요. 채팅창 보니까 오늘따라 종목 교체 의견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라는 댓글이 올라오고 있는데 그런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가는 종목들만 가고 있어요. 시장에서 관심 받고 있는 종목들을 잘 찾아서 우리가 투자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 계좌에서 내 포트에서 조금은 답답한 종목들 조금 더 시원시원하게 가는 종목들로 바꾸는 그 타이밍을 잘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잠시 후에 히든카드 종목도 꼭 눈여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자, 다음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유튜브 접수 종목이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10만 4천 원에 5%입니다. 오늘 매수가 아래로 계속 떨어지는데 내일 손절할까요? 라고 문의 주셨습니다. 네. 방산주 계속해서 상승을 했던 방산주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 실적 전망치도 상향을 하고 있고 방산주에 대한 기대도 시장에서 하고 있기는 한데 오늘 요즘은 또 주가는 또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전문가님, 시청자님 좀 짧게 보시는 것 같은데 네. 손절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지금 손절가를 이탈하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앵커님께서 그 실적 전망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그 부분 동의하거든요. 근데 유동성 줄어들면 장사 없어요. 역시 유동성이네요. 그렇죠. 유동성이 정말 중요해요. 긴축 구간에서는. 네. 아무리 실적 잘 나와도 돈 빼잖아요. 네. 금융기관에서 돈 빼겠대요. 그럼 그냥 빠지는 거예요. 거기 안 먹혀요. 돈 빼면 장사 없어요. 근데 돈이 있으면은 계속 가요. 비싸도. 우리 코인 투자하셨던 분들 아시잖아요. 옛날에 P2E 게임 해가지고 막 10배도 가기도 하고 개별제 막 말도 안 되는 시세 나왔고 그래요. 네. 돈이라는 게 그래. 근데 돈 빠지면 장사 없어요. 아무것도 안 먹혀요. 그래서 이런 구간을 경험한 사람들은 알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그래서 보수적으로 바뀌어요, 저처럼. 돈 빠지잖아요? 네. 그럼 저는 다른 거 안 봐요. 유동성 늘어나기 전까지는 저는 지키는 게 더 중요해요. 그리고 반대 매매나 신용청사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려요. 다른 거 안 봅니다. 돈 늘어나고 있나? 줄어들고 있나? 어차피 기업이 적당한 가격, 싼 가격은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실적이 잘 나왔는데, 돈이 빠져요. 그래서, 그냥 뭐 추세 대응하자 이런 의견은 이제 못 들어요. 근데 이 주식도 거래대금 줄어들었는데, 네. 자, 이것도 하나 보여드릴게요. 코스피는 거래대금이 지금 8조 9천억이에요. 14주에서 지금 9주 정도 됐으니까 5조 날라간 거예요, 5조. 근데 문제는 코스닥입니다. 놀라지 마세요. 16조가 지금 8조 됐어요. 4월 초중순만 하더라도 이거 여러분 있잖아요. 이게 16조짜리 거래대금이거든요. 네. 지금 8조 됐어요. 반토막이 났네요. 이 돈 다 어디 갔어요? 여러분
주식들 우리가 최근 들어서 이런 거 많이 봤잖아요. 지금 이 주식은 상관없습니다. 세방 매도할 때 기회 안 줘요, 여러분. 뒤도 안 주고 주가 조작 사건 딱 나오고 그러면 뭐 삼천리 같은 이런 사건 터지잖아. 이런 건 드문 케이스긴 한데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니 신한지주처럼 이렇게 배당도 많이 주는 애가 왜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 옆으로 계속 그냥 빨리빨리 안 살아나고 이런 거 의심해야 된다고. 아, 돈 빼고 있구나. 돈 빼고 있는 거야 지금 현재 시장에서 여러분. 그래서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전망 중요한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군요. 방산 전망 당연히 좋죠. 네. 근데 돈 빼고 있어요. 그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돈 뺄 때는 장사 없다. 그래서 제가 제시해드리고 싶은 거는 요 가격이 10만 2,600원 정도 돼요. 10만 1,400원 정도 되는구나. 그러면 한 10만 1,000원 정도 이탈되면 전 빠져나오자는 의견이고, 저거 깨지면 직전 고점에서 다시 한번 살 수 있는 타이밍 전 있지 않을까? 이전 고점이 한 8만 5천 정도 되니까 제가 제시해 드릴 수 있는 거는 지금은 보유 의견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10만 1,000원이 안 깨졌으니까. 근데 10만 1,000원이 깨지는 순간 저는 빠져나오자는 의견이고, 네. 매도 의견이고, 그리고 나면 한 8만 5천 선 정도에서 다시 공략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이전 직전 고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요 정도에서 다시 재공략을 하시는 게 더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실적은 잘 나오지만 유동성이 제일 중요하다 의견 주셨습니다. 지금 보유 의견이시고요. 10만 1,000원 이탈되면 빠져나오시고 8만 5천 원 선에서 다시 공략해 보자는 의견 주셨네요. 네. 자, 다음 종목 한 가지만 더 빠르게 볼게요. T-로보틱스 남겨주셨습니다. 이동균님, 매수가는 14,800원이고 비중 30% 가지고 계시거든요. T-로보틱스 급등 이후에 지금 조정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수익의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지금은 사실 정리하고 다시 잡을 준비를 해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그냥 차트를 통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이제 자금이 크게 들어왔죠. 최근에 자금이 크게 들어왔고 이때 당시 제가 상승을 기억을 해보면 시간으로 크게 올라왔다가 이제 다시 한번 추세 하락이 나오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T-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수급은 살아있는데 시장이 많이 빠지다 보니까 로봇주들이 전체적으로 하락하면서 관심도가 떨어지고 그에 따라서 추세 하락으로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최근에 T-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류 자동 화 관련해서 지금 이제 SK하고도 계약을 맺을 것이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쭉쭉쭉 계약건들이 많이 대기 중인 상태예요. 그러면서 이제 집중을 해야 되는 게 이번 달 혹은 6월 달 정도에 이제 로봇 정책 관련해서 정부에서 이야기가 있을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로봇주들이 한 차례 무조건 뛰어오를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T-로보틱스가 지금 수급이 살아있기 때문에 저는 로봇 쪽에서도 가장 관심 있게 보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구간에서 왜 저는 정리를 하고 다시 잡을 준비를 해야 되냐라고 하면 지금 추세 하락하면서 주요 지지라인을 다 깨버렸잖아요. 그러면 현재 구간에서는 추가적으로 하락을 예상을 해야 됩니다. 추가적으로 하락을 예상을 한다라고 했을 때 1차적으로 12,500원 정도가 될 거고요. 2차적으로는 10,000원 초반대 정도까지는 하락을 예상을 하고 그 다음에 향후에 다시 한번 수급이 들어갈 때 다시 잡을 준비를 해야 되는 종목이거든요. 때문에 저라면 T-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간에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향후에 지지라인을 확인을 했다가 그때 지지받는 거 보고 로봇주들이 시장에 관심을 받는 거 보고 그때 접근을 할 것 같아요. 지금은 시장이 워낙에 좀 위험한 구간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볼 건 보고 가자라는 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때문에 T-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전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구간에서 이제 추세 하락이 예상이 되니까 바로 정리한 다음에 향후에 지지 라인 어느 정도 확보해 줄 때 그때 다시 한번 접근을 노리는 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는 굳이 정리하기가 싫다라고 하시면 그러면은 이 1차 지지라인, 2차 지지라인을 확인을 해서 요 정도 구간이 왔을 때 추가적으로 비중을 더 집어넣는 그러면서 추가 매수를 하는 방식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비중이 적으신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웬만하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비중 축소 정도 어느 정도 진행을 해 놓으신 다음에 향후에 이제 지지라인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해주면서 수급이 다시 재유입될 때 그때 축소해놨던 비중을 다시 한번 집어넣는 매매 전략이 지금 구간에서는 가장 안전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로봇에 대한 관심, 로봇에 대한 앞으로 전망은 좋은데요. 지금 이렇게 시장이 좀 혼란스러울 때는 한 발 물러나는 것도 전략입니다. 따라서 매도 이후에 앞으로 지지가 되고 시장에 관심이 다시 강하게 들어올 때 재매수 해보자라고 진단 도와드렸으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종목 진단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앞서 CPI가 예상치를 하회하는 수치가 나오면서 미국 시장은 긍정적으로 출발을 하고 있거든요. 3대 지수 모두 상승, 특히나 나스닥이 조금 더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일은 조금 더 재미있는 시장이 펼쳐지지 않을까 좀 기대가 되는데, 그렇다면 내일 시장에서는 우리 어떤 종목을 매수할 수 있을까요? 히든카드 만나러 가보시죠.